네, 구주화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구변.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 부정선거 그 지금 정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이거 이제 이번에 그 짱을 내야 되는데. 지금 자유통일당이 소송을 넣어놓고요. 네. 부정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제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아주 신기한 정황 하나를 발견했어요. 뭡니까? 뭐냐면 이번에 지역구랑 비례랑 이렇게 두 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지역구에서의 좌파 정당 득표율이 그리고 비례에서의 좌파 정당, 우파 정당의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비례에 있어서 좌파 정당의 득표율이 월등히 높더라고요. 비례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전 선거하고 당일 투표하고 차이도 이게 엄청난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렇죠. 지역구하고 비례하고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 자, 비례에서 좌파 정당 뭐 조국, 녹색, 더불을 세로 비례 합치면 54.78%입니다. 네. 그런데 우파 정당, 국민의 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 합치면 42.54%로서 12% 차이가 나요. 12% 차이. 오. 좌파가 12% 더 가져갔어요. 어이구, 예. 근데 지역구에서는 50대 40으로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차이가 7%가 나는 거네. 7%.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약 3.5%의 국민들이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고 비례에 있어서는 더불어랑 조국당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되지, 그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아무리 뭐 조국당이 인기가 있어도 지역구랑 비례를 찍을 때 지역구 찍을 때는 우파였다가 비례 찍을 때는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걸로 또 하나 뭐 알 수 있냐면요. 그럼 비례에서 좌파 정당이 그렇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 국민의힘을 찍은 사람들까지 조국혁신당이랑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무효표가 4.4% 나왔잖아요. 그 4.4%의 무효표는 거의 대부분 우파 정당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네요. 우파 국민들이 무효표를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효표가 나오는 경우는 도저히 찍고 싶지 않을 때 무효표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증거도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비례에 있어서 좌파들의 경우에는 우파 국민들까지 찍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 거는 좌파에서는 무효표가 거의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문 좀 열으세요. 요거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효표는 거의 다 국민의 미래 혹은 자유통일당 표가 아니었겠나.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무효표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러면 이번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까지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대선 때도 아마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뭐냐면 몇 군데, 6군데인가 거기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랑 같이 치러진 거 아시죠? 대선할 때. 그때 저도 서초가 출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의원 선거 때 국힘을 찍은 사람들이 대통령 찍을 때는 이재명을 찍은 거예요. 그것도 또 말이 안 된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종로 최재형 의원 했을 때 있잖아요. 최재형 의원이 52% 득표했거든요. 근데 같은 종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9%를 받았어요. 3%가 빠진 거예요. 그만큼 또 빠지네. 그러면 최재형 찍은 국민들의 3%가 이재명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것 말이 안 돼. 제가 나갔던 서초갑의 경우에는 여긴 더 심각해요. 조은희 의원이 그때 72.7%를 받았거든요. 그때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65%를 받았어요. 7%가 빠집니다. 그리고 이정근 그때 더불어 이정근이 24% 받았는데 이재명이 같은 지역에서 32%, 8%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7%가 빠지고 8%가 올라갔다는 거는 그러면 조은희 의원 찍은 사람 중에 7%가 대통령은 이재명을 찍어요?
말이 안 되죠. 조은희 찍은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을 찍습니까? 그것도 7%나. 7%나 뭐. 근데 여기뿐이 아니라 야 이거는 안성 김학용 의원이 54% 받았는데 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47% 받아서 7%가 또 빠집니다. 또 다 이재명한테 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 받았는데 국민의힘 잠깐만요. 네,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때 뭐 안 나온 데도 있고 막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때 보궐선거 책임이 있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출마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모든 곳에서 네. 의미 있는 숫자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득표율보다 이재명의 대통령 득표율이 약 5%, 7% 정도가 더 나온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국회의원 찍을 때는 우파였던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될 때는 갑자기 좌파가 되는 거예요. 에이. 1초 만에 갑자기 좌파가 됩니다. 예, 1초 만에. 말이 안 돼요. 물론 이걸 거꾸로 해석해서 좌파가 우파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런데 어쨌든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지난 대선 때는 결국 이득을 본 게 이재명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득을 본 게 바로 조국혁신당이에요. 이러한 이상한 투표로 인해서 조국이 결국에 이득을 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심상치 않은 이거는 제가 이건 뭐 제 자랑 같아서 얘기인데 제가 예측을 할 때 그 노아라 TV에 가서도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봉규 TV에서도 물론이고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이번 선거가 정상적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다 합쳐서 우파가 151석 정도 갖는다. 그러니까 가반을 살짝 넘기게 국민들이 절묘하게 선택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이건 정상적인 선거일 경우 만약에 부정선거가 되면 민주당과 조국당이 압승을 하는데 자유통일당 0% 되고 아니 0석까지 가고 도태우 떨어질 거다. 이거 이준석이 당선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선거를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자유통일당 빵 될 것이다. 도태우 떨어질 것이다. 이준석 당선될 것이다. 그렇죠. 부정선거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왕 부정선거 하는데 민주당 압승시켜주죠. 조국당도 압승시켜주죠. 그리고 그렇죠. 이준석 같은 애들 당선시켜주죠. 왜냐하면 부정선거 없다고 방방 뛰는 애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길 거면 왜 뭐 사형당할 거 알면서 부정선거 하겠습니까? 왕창 이겨야지. 이왕 걸릴 거.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한 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게 7%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네요. 그럼요. 아니 지역구는 우파를 찍고 비례대표는 좌파를 찍는다? 그게 그 차이가 7%나 된다? 0.7%는 뭐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7%라는 건 뭔가 보정값이 있지 않았나? 그렇죠. 7%라는 보정값이. 지난 대선 때도 정확히 거의 7%씩.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왔다는 거.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게 비슷한 건데요. 미국의 오리건대 이 통계학 박사가 이 통계 분석인가 하여튼 이 박사가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기무사 출신이에요. 무슨 무슨 박사인데 이게 그 보정값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보정값이 있었냐? 민주당 표에다가 얹기기 한 표를 했대요. 세 표마다 하나 플러스. 그러니까 왜 1+1 우리 마트에 가면 행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세 표마다 한 표를 더 얹었대요. 그렇게 하면 쫙 일률적으로 그렇게 나온대요. 그걸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민주당 표 플러스 한 표. 그게 이제 지역구의 경우.
근데 비례는 지금 이제 우리가 구조화 변호사 분석한 게 비례는 제가 볼 때 맞는 거 같고요. 지역구의 경우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얹었다. 사전투표에서 그렇게 얹었기 때문에 이 결과는 그렇게 나온 거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아마 이 말씀 안 드렸을 텐데 네. 이번에 무효표가 4.4% 나왔잖아요. 네. 지역구에서는 무효표가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지역구에서 무효표가 얼마 나와요? 이게요, 이 통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역구마다 들어가서 따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에 해봤어요, 이거를. 네. 몇 군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의 일률적으로 제가 한 수십 군데 들어가 봤거든요. 네. 거의 다 1%에서 1.5% 사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구 무효표는. 그러니까 무효표도 보존값이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 1에서 1.5%의 무효표 비율이 뭐랑 똑같냐면요. 네. 비례대표에서 처음 비례대표 실시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네. 이때 비례대표 무효표 비율이 1.37%예요. 1.37에서 조금씩 계속 올라와서 지금 4.4%까지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처음 시작한 17대가 1.37이니까 제가 볼 때 요 1.37 처음은 장난질을 안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 4.4까지 온 거는 이것도 유력한 정황이죠. 유력한 정황이 나오네요. 네. 아이고.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거 밝혀내셨네요. 미국의 오레곤 이 박사하고 우리 구조화 변호사하고 서로 다른 쪽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런 보존값이 있다는 이게 나왔네요. 어떤 걸 어떻게 해도 나오고요. 나오네요. 예. 또 한 가지는 같은 예를 들어 무슨 시 무슨 구에서 네. 그 중앙선관위 가면 다 나오는데요. 네. 지역구의 선거인 수가 나오고요. 네. 비례대표 쪽으로 들어가면 또 비례대표 선거인 수가 나옵니다. 아하. 이게 달라요. 선거인 수가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투표자 수가 또 있거든요. 투표수. 예. 선거인 중에 실제 투표한 수. 예. 이것도 달라요. 아하. 비례대표랑 지역구. 이거는 중앙선관위에 그대로 지금 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예. 또 결정적인 증거들을 이렇게 밝혀내셨네요. 내가 볼 때 7%의 보존값. 이야, 이게 또.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이 부정선거에 관해서 우리 자유통일당과 구조화 변호사가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라고. 이거 비례대표 무효소송은 들어갔죠? 그럼요. 예, 들어갔습니다. 자유통일당에서 고발한 거죠? 고발이 아니라 대법원에 소송 제기. 소송 제기한 거죠? 예, 그거는 증거 보존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증거 보존까지. 예. 진행될 겁니다. 네, 진행 열심히 좀 이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조화 변호사였습니다. 네. 이야, 이거 보세요. 이야. 예, 결정적인 걸 또 7% 가까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투표하러 갔어요. 근데 지역구는 우파 정당,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찍고 비례대표는 좌파 정당을 찍는 사람이 7%나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좌파 정당을 찍으려면은 지역구도 비례도 좌파 정당 찍고 우파 정당 찍을 사람들은 지역구도 비례도 우파 정당 찍지. 아무리 중도래도 중도가 그래 지역구는 국민의힘 찍고 비례는 무슨 민주당 찍어요? 중도래도 이번에는 그래 민주당 밀어주자 하면 양쪽 다 찍지. 비례하고 지역구 다. 이번에는 국힘당 밀어주자 이렇게 하면. 근데 이 차이가 7%가 일률적으로 나왔다. 예. 그거는 1초 만에 찍으러 가면 이제 지역구 먼저 도장 누르고 비례 누를 거 아닙니까? 1초 만에 우파가 좌파된다. 1초 만에 우파가 좌파된다. 그게 7%나 된다. 이야, 엄청난 걸 밝혔네요. 딱 떨어지는 증거입니다. 꼼짝 마라. 이것저것 다 나왔어, 이제. 이제 국민들이 싸우는 것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수사하는 것만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만 남았습니다. 아예 이제 끝났어요. 아예 끝나.